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요즘 이제 찬바람이 막 선선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 왜 좀 심란해지죠. 올해 다 간 것 같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전화로 지인들하고 이제 통화하면서도 벌써 가을이야, 어떡해, 이제 한 해 다 갔어, 어떡하냐, 나이만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직 뭐 시간 많고요. 일단 나이 먹는 거 그렇게 뭐 나쁜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 굉장히 아름답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 나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가 어떤 인생에 이렇게 막 방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원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마음의 짐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아주 유쾌하게 아주 즐겁게 잘 나이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 쪽에 이제 그 고민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나이에 관련된 그런 고민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한 분은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현재 이제 부장님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임원이 될 가능성 제로. 어떻게 그렇게 막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여자분이신데 임원 될 가능성이 나는 없다. 근데 굉장히 그 부장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만둔다 한들 나는 평생 이제 월급쟁이 한 사람인데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고 너무 암담하다. 이제 그런 이제 암담한 느낌으로 이제 고민을 상담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분도 여자분인데 이제 경단녀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돼서 굉장히 뭐 있다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애들을 조금 키워놓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이제 직장 상사가 본인보다 어리대요, 나이가. 그런데 그 상사라고 이렇게 뭘 시키거나 말할 때 계속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상사가. 정말 슬픈 일이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이 많은 부하 직원, 나이 어려도 그렇죠. 요새 뭐지, 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생기고 이랬는데, 반말을 하지 않아 버릇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굉장히 반성이 되는 게, 저는 부하 직원한테 정말 존댓말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존댓말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리더의 한 조건이 아닐까, 또 이 트렌드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어린 상사가 반말을 하는 데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경력도 많고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이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제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뭐 경력이나 나이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걸로 고민해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짐이 되지 않고 나이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이 들수록 집중해야 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는 뭔가를 이렇게 잘한다, 막 성장하고 있다, 팍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에 집중을 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30대는. 근데 40대부터 50대, 60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훌륭하십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 이 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래서 40대보다는 50대가 더 고맙다는 말에 집중해야 되고, 50대보다는 60대가 더 고맙다는 말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이제 3, 40대에 그 본인의 어떤 그 실력이나 이런 게 이제 거진다, 이제 이렇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막 남한테 존경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참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베풀어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그건 이제 들어야 되는 얘기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 얘기는 30대, 40대, 50대, 60대를 불문하고 전부 다 불평, 푸념 금지.
불평이나 불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말 써버릇하는 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그래야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왜 따뜻한 햇살 같대요. 따뜻한 햇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게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 긍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가야지만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들어야 될 얘기는 훌륭하다보다는 30대는 훌륭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40대, 50대, 60대 갈수록 훌륭하다는 얘기보다는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정말 긍정적인 말, 불평, 푸념, 금지.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야지 아주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의 1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연령별로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확신을 하면 어떤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속도 조절.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이제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자동차도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될 때, 지금은 전속으로 달려야 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잘 안 풀리고 이게 꼬이는 것 같아. 자, 한번 뒤에서 볼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관망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좀 두세 발 떨어져서 한번 보자.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자기 경험치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게 이제 자기의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딱 좁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나 하면 선배들 중에 굉장히 이제 여성 의료 쪽에 이제 평생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주변에다가는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나는 원래 이쪽 패션 쪽으로는 내가 원래 베테랑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런 이렇게 매장, 로드샵 있잖아요. 그런 매장, 패션 매장을 내셨어요. 그런데 패션 매장 내시고 진짜 완전히 홀랑 정말 진짜 그야말로 말아먹었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경험만 믿고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지를 못해낸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 갖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결정적인 어떤 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남들의 얘기도 경청을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이 자기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 하는 거, 쉬어야 될 때, 전력 질주해야 될 때, 뒤에서 관망해야 될 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할 때를 구분해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 이게 멋있게 나이 드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해요. 이거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건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 가족, 형제,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놔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왜 남한테는 굉장히 잘하면서 식구들한테 소홀한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는 정말 좋은 사람, 호인이고 막 다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이러면서도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줄 모르고, 그리고 식구들한테는 잘해줄 줄 모르고, 식구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인색하고, 이런 가장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는 정말 참 좋지 않은 일이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마루에 이렇게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 보던 와이프, 아들, 딸이 각자 방으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진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고. 정말 선배들한테 수도 없이 듣던 얘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그 가장 때문입니다. 나머지 식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투자하는 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놓는 건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그래서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노후가 외롭지가 않다는 건 정말 100% 맞는 얘기거든요. 자, 남들한테 투자할 시간을 어느 정도 일부러 할애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가족들한테 투자하십시오. 최고의 이율입니다. 최고의 이율. 복리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가족들한테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 30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대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이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30대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맺어보는 거 중요한 일인데요. 40대, 50대, 60대 가면 갈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그렇게 애쓰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에너지가 젊을 때보다는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난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강박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의 장점, 불필요한 인간관계, 안 보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 그거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 그 다음에 특별히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인맥이란 이유만으로 남들 보기에 저 사람하고도 이제 알아놓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맺어놓는 어떤 그런 관계, 가식적인 관계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비중을 안 두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맺기, 어른다운 관계 맺기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SNS에다가 막 명품, 막 가방 샀어, 막 이런 거 자랑하고, 그것도 막 그냥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냥 어리니까 저러는 거지. 그런데 막 나이 엄청 먹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물질적인 거 자랑하느라고 SNS에 막 올리고 이러는 거 굉장히 약간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돈 자랑, 그 다음에 이제 막 자식 자랑,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남편 자랑,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막 인맥 자랑, 나 누구랑 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잘 알아, 막 의형제야 이런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거, 그렇게 자랑하고 나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막 자랑을 한참 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이렇게 보람 있고 막 뿌듯하고 막 이러시던가요? 안 그렇죠. 굉장히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 뭔가 돌아오면서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겉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이 차있기 때문에. 속이 허한 분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그래서 내가 막 허한 사람으로 속이 허해서 그렇게 자랑만 하고 허무하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은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웬만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도 한 분 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은 이제 남편은 늘 골프 치러 가고, 여자분인데 남편 늘 골프 치러 가고 애들은 뭐 다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집에 혼자밖에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백화점 오픈할 때 가서 아침이나 점심 혼자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하루 종일 쇼핑하고 그 직원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막 나 돈 많고 어디 땅이 있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마나 이제 허무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사실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과잉된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허무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자랑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른다운 관계 맺기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그 특징 중에 뭔가 하면 내가 나이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 막 몇 살이냐고 막 물어보면 왜 남의 나이를 물어보냐고 막 이러고 나이 밝히기 막 싫어하고 막 지난번에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유세민 선생님 용띠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댓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고서 막
정말 거기다 답을 달려고 그러다가 아니 몇 년생 용띠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달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 나이를 먹었다는 걸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나 나이 먹었어 자랑할 일은 더욱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걸 자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 잔소리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나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그 무슨 뭐 이렇게 막 직위가 아니잖아요. 무슨 부장님, 뭐 차장님 뭐 이런 것처럼 직위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도 면허증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무슨 계급도 아닌데 말이야 뭐 나이 먹은 사람은 대접을 해야지 막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새.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이 드는 거를 이렇게 막 뭐 위축되거나 뭐 감출 필요도 없이 내가 산 세월에 대해서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뤄놓은 것도 많잖아요. 아이들을 키웠고 뭐 내가 어떤 이제 직장 생활 한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어디에 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의 세월들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갖고 가는 건데 그 나이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성과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이 먹는 거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막 여기 막 땡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은 이제 절대로 금지.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나오자마자 자기를 자기가 탁 한계 짓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100세가 기본인 시대에 지금 살면서 그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그때서부터 시작해도 막 30년, 40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부를,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운동, 스포츠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댄스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든지 지금부터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다시 취업 자리를 알아봐도 되는 거고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 계속 이 나이에 무슨을 몇십 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라도 내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뭐라도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나를 계속 새롭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꼭 그렇게 막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성장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아주 마음이 좋게끔 평화롭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꿈을 갖는 거 굉장히 그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일이고 나이를 아름답게 먹는 일에도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제 동생한테 굉장히 혼났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이제 말버릇 중에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말버릇이 어떤 말버릇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막 얘기를 이렇게 제3자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A는 말이야, B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걔는 말이야, 쟤는 말이야, 막 이렇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걸 듣고서 저한테 몇 번을 굉장히 막 정색을 하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한테 얘, 쟤,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이야, 걔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정말 흉하다고. 언니 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그럼 안 되는구나.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랬구나. 우리가 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걔가 말이야, 제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어린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혼나고 반성하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멋지게 나이 드는 유쾌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중해야 되는 말 아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믿고 행동하는 거, 3번째 어른다운 관계, 인간관계 맺기, 그리고 4번째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멋지게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층별로 저희가 이제 30대, 60대 구독자층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나이 드는, 아름답게 나이 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